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혹시 요즘 들어 자꾸 피곤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부터 무기력함에 눌려 일어나기 힘들진 않으신가요?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그 묘한 피로감, 말 안 해도 저는 잘 압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눈꺼풀이 감기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운이 빠져버리는 그 기분, 정말 속상하죠. 지금도 이 영상을 보며 소파에 기대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아니면 그냥 나이 들어서 체력이 떨어진 걸까? 자책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특히 폐경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주목하셔야 해요. 폐경기 여성의 70% 이상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를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이 문제를 직접 듣고 느껴왔습니다. 처음엔 밤잠이 가볍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도 어깨가 무겁고 눈이 뻑뻑해요. 그렇다고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른해져요. 이런 증상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고 일상적인 일조차 버거워집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이 피로감이 단순한 체력 문제로 오해받는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제가 기억하는 한 58세 여성 환자분은 직장 생활을 계속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다가 눈물을 쏟았다고 해요. 별일이 없는데도 그저 살아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결국 병원에 오셔서 진찰해보니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폐경으로 인한 만성 피로와 호르몬 불균형이 원인이었죠. 그렇다면 이 피로를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감, 수면 장애, 기억력 저하, 심하면 면역력까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쯤 되면 단지 힘든 게 아니라 삶의 즐거움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게다가 지속적인 피로는 피부 노화나 내장 기능 저하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변화보다 더 무서운 건 내부의 에너지가 조용히 소멸해 간다는 점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런 피로감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거창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아요. 매일 아침 단 몇 분만 투자하면 몸과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조금만 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피로의 실체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특히 폐경기에는 그 변화가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진행되죠. 가장 중심에는 바로 호르몬, 그 중에서도 에스트로겐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여성성을 유지하는 호르몬이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 순환, 체온 조절, 기분, 수면의 질, 심지어 혈관 탄성까지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폐경이 시작되면 이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몸의 다양한 시스템이 고장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우리 몸의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초대사율이란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인데요. 이게 줄면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해도 쉽게 살이 찌고 몸이 무겁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게 돼요. 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기능도 떨어지면서 손발이 차거나 열감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그리고 수면. 많은 분들이 폐경기에 들어서면서 이상하게 새벽에 자꾸 깨요. 잠이 오긴 하는데 얕아요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에스트로겐은 깊은 수면과 렘 수면 유지에도 관여하는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밤새 몇 번씩 깨고 자고 나도 피곤함이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만성 피로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기분 변화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짜증을 쉽게 내거나 별일 아닌데 눈물이 나고 사람과 이야기하기가 싫어지는 이유 중 하나도 호르몬 변화 때문이에요. 이런 감정 기복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에스트로겐의 감소가 바로 그 균형을 흔들어 놓는 거죠. 게다가 혈액순환까지 나빠지기 시작하면 뇌에 가는 산소 공급도 줄고
근육이 자주 뭉치며 손발 저림이나 피로감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마치 몸 전체가 전원이 꺼져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연구에서는 폐경기 여성들의 에너지 대사가 눈에 띄게 떨어지며 미세한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피로와 우울, 수면의 질 저하가 함께 나타났다고 해요. 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 변화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리하면 폐경기 피로는 단순한 나이살이나 기분 탓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이고 생물학적인 변화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피로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요. 바로 몸을 다시 따뜻하게 하고 흐름을 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몸에 활력을 줄 수 있을까요? 에너지의 흐름을 되살리는 가장 간단하고도 오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생강입니다. 네, 그 주방 구석에 있을 법한 그 생강 맞아요. 하지만 이 작은 뿌리에 담긴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생강은 오랫동안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등 동아시아 전통 미학에서 활력 회복과 혈액 순환 개선에 널리 사용되어 왔어요. 추운 겨울이면 어르신들이 생강차를 끓여 마시며 몸을 덮이던 기억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지 민간요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되는 근거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아주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열을 발생시키고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더 빠르게 돌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안쪽부터 따뜻해지며 활력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생강을 섭취하면 하루 전체의 기초 대사가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피로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저롤은 강력한 항염 작용과 항산화 효과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폐경기 이후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나고 세포 손상이 빨라지는데요. 생강은 이런 변화를 막아주는데도 탁월한 역할을 해요. 염증은 단순히 관절이나 의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피로와 기분 저하, 면역력 약화까지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권하는 생강 섭취 방법 중 하나는 따뜻한 생강차를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무언가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데요 라고 걱정하시지만 생강은 오히려 위를 부드럽게 데워주고 소화를 촉진시켜서 위장에도 좋은 작용을 해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열감이 몸에 남아 하루 종일 덜 춥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쉽게 감기에 걸리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뼈마디가 뻐근한 분들께 생강이 아주 잘 맞는 식재료입니다. 생강은 그저 음식의 양념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폐경기 여성에게 활력을 되찾아주는 작고도 강력한 자연의 선물이에요. 하루의 시작을 생강으로 따뜻하게 열면 몸속의 흐름이 깨어나고 에너지가 다시 몸 안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생강의 효과를 더 극대화하고 싶다면 거기에 딱 한 가지를 더해보세요. 바로 꿀입니다. 네, 달콤한 그 꿀 한 스푼이 놀랍게도 생강의 활력 효과를 배가시켜준다는 사실 아셨나요? 우리는 꿀을 단순히 당분이 많은 감미료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꿀은 수천 년 전부터 약용식품으로 사랑받아 왔어요. 고대 이집트, 그리스, 중국 의학서에서도 꿀은 면역 강화와 회복을 돕는 귀한 식재료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꿀이 생강과 만나면 단순한 맛을 넘어서 진짜 기능성 음료가 됩니다. 한 흥미로운 연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스트레스 상태의 실험주에게 꿀과 생강을 혼합한 추출물을 섭취시켰더니 혈중 에스트로겐 수치와 글루타치온 수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인데요. 세포의 손상을 막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폐경기 여성에게 이런 보호막 같은 물질이 증가한다는 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물론 이 실험은 동물 실험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꿀은 단순히 달콤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 밸런스와 항산화 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강의 강한 맛을 부드럽게 감싸주기 때문에 매일 마시는데 부담도 덜합니다. 게다가 꿀은 천연 항균제 역할도 해요. 폐경기 이후 면역력이 떨어지고 자주 감기에 걸리는 분들, 입안이 자주 마르거나 염증이 잘 생기는 분들에게 꿀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따뜻한 생강차에 꿀을 타 마시면 목을 부드럽게 코팅해주면서 목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꿀을 넣는 타이밍이에요. 끓는 물에 바로 넣으면 꿀 속의 효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생강을 우린 후 약간 식힌 다음 꿀을 넣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꿀의 영양도 온전히 살릴 수 있고 생강의 풍미도 더 부드럽게 퍼집니다. 이 작은 조합 하나가 아침을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생강으로 순환을 깨우고 꿀로 안정을 더하면 단순히 피로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몸속 균형이 차분히 회복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따뜻하고 달콤한 이 한 잔이 당신의 하루를 얼마나 부드럽게 바꿔줄 수 있는지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생강이 좋고 꿀도 좋다고는 하는데 그게 정말 사람 몸에도 확실한 효과가 있을까?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럴 땐 과학의 힘을 빌려야겠죠. 최근에 발표된 한 임상 연구에서는 폐경기 여성들에게 생강가루를 하루 1000mg씩 12주 동안 꾸준히 복용하게 했습니다. 이 연구는 식사나 약물 없이 오직 생강만으로 실험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험이 끝난 뒤 이 여성들의 혈중 에스트로겐 수치가 유의미하게 상승했고 특히 일상 피로감, 열감, 기분 변화와 같은 폐경기 증상들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예전처럼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감정적인 회복까지 표현했어요. 의사로서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 결과예요. 우리가 자연의 식재료로 신체 호르몬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가능성을 의미하니까요.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약이 아닌 식품으로 얻은 효과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질은 다르고 반응도 다르지만 특별한 부작용 없이 일상 속에서 호르몬 밸런스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장점입니다. 특히 폐경기에 접어든 많은 여성들이 호르몬 대체 요법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생강 같은 식물 기반 요법은 심리적인 안정감도 함께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생강은 하루 먹고 바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는 약이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아침 차 한 잔으로 우리 몸의 순환을 깨워주고 점점 무너져 가던 내적 균형을 다시 다듬어주는 효과는 아주 분명하죠. 심지어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4주 이상 꾸준히 복용할 경우 스트레스 지수와 피로감이 동시에 완화되는 경향도 보였다고 해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뇌 속의 도파민 분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찰이 있었어요. 도파민은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이 성분 덕분에 생강은 단순히 피로 해소뿐 아니라 기분 회복에도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생강은 이제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과가 점점 입증되고 있는 자연의 처방전입니다. 그리고 이 생강을 꿀과 함께 따뜻한 차로 매일 마신다면 그 작고 조용한 변화들이 쌓여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생강꿀차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몇 가지 포인트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니 오늘은 그 작은 차이까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강을 준비해야겠죠. 너무 늙은 생강보다는 껍질이 얇고 살짝 붉은 기운이 도는 생강이 신선해요. 깨끗이 씻은 뒤 껍질을 벗기고 5에서 7조각 정도 얇게 썰어주세요. 꼭 얇게 썰거나 살짝 두드려 부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진저롤 성분이 물에 잘 우러나오거든요. 그 다음은 물이에요. 생강은 끓는 물에 바로 넣지 말고 냄비에 물 300에서 400ml를 담고 거기에 생강을 넣은 다음 약한 불에서 10분간 은근히 우려내는 게 좋아요.
뚜껑을 살짝 덮은 채로요. 혹시 전기포트나 티포트를 사용하신다면 끓는 물에 생강을 넣고 10분 정도 그대로 두는 것도 괜찮아요. 물이 노르스름하게 우러나면 불을 끄고 조금 식혀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꿀을 절대 끓는 상태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꿀의 효소와 영양소는 고온에서 파괴되기 쉬워서 물 온도가 50도 정도로 식은 후에 한 스푼을 넣어야 그 달콤함과 효능을 모두 누릴 수 있어요. 혹시 위장이 민감한 분들이라면 생강의 양을 3에서 4조각으로 줄여도 괜찮아요. 반대로 아침에 손발이 너무 차고 몸이 무거운 분들은 7조각 이상을 우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거예요. 어떤 정답보다 중요한 기준이 바로 나 자신이죠. 이 차는 공복에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위가 비어있을 때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순환시키면서 혈액이 부드럽게 돌기 시작하거든요. 만약 위가 약하신 분이라면 차 한 잔을 마신 뒤 따뜻한 죽이나 바나나 같은 부드러운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관은 어떻게 할까요? 혹시 아침마다 시간이 없다면 생강을 미리 썰어 냉장고에 소분해 두거나 하루치 정도는 밤에 우려서 보온병에 담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단, 꿀은 따로 보관하고 마시기 직전에 넣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간단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생강꿀차 한 잔이 하루를 얼마나 다르게 시작하게 해주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기분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이 차는 마치 내 몸에 보내는 아침 인사 같은 존재랍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왜 굳이 아침에 마셔야 할까요? 저녁에 마시면 안 되나요? 물론 언제든 마셔도 좋지만 생강꿀차가 가장 빛을 발하는 시간은 바로 아침입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아침에 이 차를 찾지 않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우선 우리 몸은 아침에 깨어날 준비를 하면서 서서히 체온을 올립니다. 그런데 폐경기 이후에는 이 체온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손발이 차고 몸이 굳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생강꿀차는 바로 이 시점에 체온을 부드럽게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서서히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 안의 냉기를 몰아내고 순환을 자극하는데 아주 탁월해요. 공복 상태에서 이 따뜻한 기운을 받아들이면 위와 간, 심장까지 천천히 활성화되면서 하루의 기초대사가 더 효과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말하자면 생강은 우리 몸의 아침 시동 버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아침 시간대에 체온이 살짝 오르면 우리 뇌는 지금 활동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기분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고 자연스럽게 기분이 맑아지죠. 피곤함이 사라질 뿐 아니라 뭔가 해보겠다는 의욕까지 생기는 거예요. 반면 이 차를 밤에 마시는 건 살짝 조심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생강은 자극이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일부 분들은 밤에 섭취하면 체온이 올라 잠이 방해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열이 많거나 수면이 예민한 분이라면 아침에만 마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침 공복에 생강꿀차를 마시면 위액 분비가 자연스럽게 자극되고 하루 식사 소화력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폐경기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저하되기 쉬운데 이런 식사 전 루틴이 위장을 준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죠. 결국 생강꿀차는 단순히 한 잔의 음료가 아니라 하루의 흐름을 바꾸는 루틴이에요. 아침에 그 따뜻한 기운을 몸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에너지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작은 습관이지만 반복되면 아주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누구에게나 100%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생강꿀차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차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마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먼저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이기 때문에 평소 속이 자주 쓰리거나 위산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게 좋아요. 하루에 한 잔도 많다고 느껴진다면
이틀에 한 번씩으로 시작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약물과의 상호작용이에요. 생강은 혈액을 맑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항응고제나 혈전 예방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이 혈액 응고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 위험이 조금 증가할 수 있어요.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담하셔야 해요. 우리가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해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꿀도 생각보다 조심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당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땐 생강만 우리거나 혈당 지수가 낮은 다른 감미료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아주 소량부터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에 민감한 체질인 분들도 드물지만 존재하며 꿀은 꿀벌 관련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복통이나 두드러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신 뒤 몸의 가려움, 발진, 속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유불급이에요. 몸에 좋다고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위를 자극하거나 심박수,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한 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자연의 선물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지만 그만큼 우리도 조심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해요.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의 대화를 통해 조절하며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방법이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이야기를 곱씹어보면 한 잔의 따뜻한 차가 단지 음료 그 이상이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매일 아침 생강과 꿀을 우려낸 차 한 잔을 마신다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작고 단단한 약속이에요. 오늘도 나를 소중히 돌보겠다는 다짐이기도 하죠. 폐경기라는 시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몸과 마음 모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피로는 단지 피로로 끝나지 않고 우울함, 무기력, 관계의 단절, 삶에 대한 흥미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변화 앞에서도 작은 실천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차 한 잔일 수 있습니다. 생강은 몸의 순환을 깨우고 꿀은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매일 아침 우리 몸의 시동을 천천히 켜주는 역할을 하죠. 기초대사가 살아나고 체온이 따뜻하게 유지되며 하루의 피로가 예전보다 덜 느껴질 거예요. 기분도 조금씩 맑아지고 다시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잘 해내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돌보고자 하는 당신의 노력이라는 증거니까요.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명의 여성 인생 선배로서 그 사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밤, 내일 아침부터 생강과 꿀을 준비해보세요. 부엌에 작게 놓인 생강 조각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삶이란 그렇게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든 건 바로 당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생강과 꿀이라는 작고 따뜻한 조합으로 피로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이는 방법을 함께 나눴어요. 폐경기의 피로는 절대 혼자 견뎌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 아침의 작은 습관이 삶 전체를 부드럽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선풍기 바람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속삭여보세요. 오늘도 충분히 잘 해냈다고요. 이 영상이 편안하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몇 시에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세계 여성분들과 이 밤을 함께 나누는 것은 언제나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